10본지 11번째 영상 짧게 말씀드리는 동기부여 영상입니다. 어제 이제 힘내라 중년의 주린이들이요. 저 영상을 딱 올리고 난 다음에 참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물론 항상 모든 영상은 올리고 나면 늘 아쉬움이 있어요. 아, 그때 이 얘기를 좀 더 할 걸. 그때 표현을 좀 이렇게 할 걸. 늘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어제 영상은 저도 이제 제가 올린 영상을 늘 듣거든요. 운전하면서도 듣고 뭐 운동하면서도 듣고 그때는 이제 여러분의 입장이 돼가지고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서 가끔 얘기하죠. 아, 저 자식 참 말 잘하네. 참 말 잘하네. 유튜브 없었으면 어떻게 먹고 살 뻔했나? 뭐 그런 얘기도 다 먹고는 살죠.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영상을 딱 들으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물론 영상의 후반에 이제 대안에 대한 걸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이 대안에 대한 것. 그럼 중년의 주린이들은 특히 주식 시작한 지 2, 3년밖에 안 된 주린이들은 실패하란 말이냐? 그건 아니지. 그 얘기를 오늘 조금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장시작하기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팀장님은 프리장에서 매매 안 하세요? 에이, 프리장은 지켜봐야죠. 밥 먹고 영양밥 먹고 든든하게. 저는 젊을 때 여기서 말하는 젊을 때는 이제 20대 초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20살 때부터. 그때 제가 이제 그 동아리 활동을 한 4개 정도 했어요. 아, 정말 엄청난 학구열이었죠. 그러니까 한국의 잘못된 입시 문화에 고등학교 때까지 눌려있던 저희 학구열이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폭발했던 거야.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그때 학교 구내식당에 구내식당 밥이 500원이었는데 그 500원을 아껴가지고 어머니께 도시락 싸달라고 했더니 야 이놈아 너 고등학교 내내 도시락에서 힘든데 뭔 도시락이냐? 안돼. 아 그냥 싸주세요. 도시락 갖고 다니면서 그 500원을 모아서 책을 사서 보고 굶지는 않았지만 그때 아르바이트 과외 처음에 서 받은 돈이 1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 중에 9만 9천 원을 막 다 책 사는데 쓰고 막 VIP 고객이었죠 서점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팀장님 4개나 서클을 했다고요? 예, 근데 다 그게 인문학 공부하는 서클이었어요. 책 읽고 토론하고 막 하는 그 인문학. 그러면서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학교 공부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원래 이제 그 교직 과목, 교대나 사범대 보면 되게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드려서 선생들이 발전이 잘 없어요. 선생들은 발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임용고사 딱 끝나고 하면 그냥 체력도 약하니까 그냥 아무튼 그러지. 응? 이 교직 사회 자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교직 사회는 연구하는 교직이 아니에요. 거기는 아무튼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랑 안 맞아가지고 3년 만에 때려친 거잖아요. 저의 그 넘쳐오르는 열정을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가, 사물을 볼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뭐 변증법적 사고력이나 그런 책들, 뭐 해석학 책들 지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막 서양 철학사 막 그 1000페이지 넘는 막 철학 공부, 막 동양 공부 거기다 또 막 아무튼 뭐. 근데 지금 보면 그때 공부가 저의 인생에 참 기초를 많이 다져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초라는 게 무시 못합니다. 사고하는 법을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요즘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생각 없이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무지성이란 말도 나오고 막 사고하는 법. 제가 트레이딩하다 가끔씩 실패죠. 그래서 이제 손절한 것들 한 달에 한 3번 정도 있는데 보면은 10여는 아직까지 없어요. 집중해야죠. 요럴 때 이제 삼진아웃 당하니까. 2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기법대로 안 하거나 둘째는 살짝 정신줄을 놓고 할 때. 이제 생각 없이 매매할 때가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꼭 그때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어제 같은 시장 되게 힘든 시장이었는데 제가 어제는 한 번도 뭐 손절을 안 했거든요. 단 10불도. 그게 가능했던 게 그 심리.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저의 심리와 집중력. 기다릴 때 멍 때리고 기다리면 안 돼요.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멍 때리고 사냥하나요? 아니잖아요. 집중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장중에 계속
식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골프랑 참 비슷하죠. 18홀이 끝나고 막 3일 4일 연장하는데도. 그 20대 때 제가 사고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만의 삶의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근데 그때 제가 참 많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성공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선배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막 그 뭐지 선배들이 막 학교 찾아와 가지고 이게 막 그런 것도 좀 하잖아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보면 막 난 이렇게 성공했다 하고 막 서클 이제 선배들도 많이 하고. 근데 보면 그들과 졸업 이후에 사회에서 나름대로 막 창업하거나 뭐 대기업 들어가서 잘 나가는 선배들과 그렇지 못한 선배들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 성장이 멈추고 계속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뭐 삼성전자 다녀서 와가지고 얘기해서 부러운 게 아니라 그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달랐구나. 근데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열정을 불사른다는 거예요. 열정. 그때 제가 한 가지 정립이 됐죠. 청년에게 있어서 열정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진짜 인생 폭망이다. 근데 그 열정이라고 하는 거는 내 스스로 힘을 내자 해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아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껴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점점 발전해 가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학교 공부 못지않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과외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집안이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등록금은 잠깐 받고 다녔고 나름대로 공부 잘했어요. 대학 가서는. 딱 봤더니 제가 진짜 공부 못하는 애들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과외. 그놈의 정 때문에. 근데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가성비가 안 맞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 당시 얘기입니다. 벌써 30년 전 얘기죠.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아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10번을 강조해도 하나를 까먹죠. 하나만 겨우 기억해다 또 까먹죠. 그래서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더 이상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는 안 가르치겠다. 응? 저는 스카이를 나오질 않았어요. 서울연고대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좋은 대학도 아니에요. 그냥 서울 안에 있는 평범한 대학. 제 친구들을 봤더니 이 서울연고대 다니는 애들이 과외비가 저랑 상대도 안 되는 거야. 저는 한 달에 10만 원 받는데 그 친구들은 막 50만 원 막. 이것 봐라. 그때 제 등록금이 50만 원이었는데 제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아세요? 그렇죠. 공부는 되게 잘하는데 과외를 받을 형편은 안 돼. 근데 조금만 하면 서울연고대 갈 수 있는 그 교회, 응? 그 집사님의 자녀를 제가 찾아서 공짜로 주시기래. 공짜로 과외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공짜로. 왜냐면 저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그리고 그 친구를 제가 서울대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송구영신 예배 끝나자마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과외 선생의 반열까지 올라갔었어요. 한 달에 과외만 500만 원까지 찍었었거든요. 제 등록금이 50만 원인데 500만 원까지 벌어봤다니까요. 삼풍 아파트까지 가가지고 프라이드 타고 갔더니 경비원 아저씨가 막더라고요. 저 과외 선생이라고 했더니 여기 오는 과외 선생이 이렇게 후진차 타고 온 사람이 없다고 막. 차는 안 바꿨죠. 저는 지금도 그때 제가 가르쳤던 전 그 제자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그 제자와 그 부모님은 또 참 뭐라 그럴까 되게 제가 살았던 자양동이 소박한 곳인데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그 어머니도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과외하러 갈 때마다 그냥 옥수수도 삶아주시고 감자도 삶아주시고 막 고구마도 삶아주시고 그 제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찾고 있는 거라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열정은 기본이고 그럼 20대 초에는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이 젊은 애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20대 때 큰 그림을 보는 눈이 부족해. 열정은 넘치고 막 힘은 넘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20대 때는 열정이라고 하는 건 기본이고
동기들에 비해서 열정은 최고를 달려야 돼. 플러스 20대 때 놓치기 쉬운 큰 그림을 보는 훈련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나. 그리고는 동아리에서 공부를 할 때도 이제 보통 이게 독서 토론회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발제하고 막 발표하고 막 대학원 수업을 그때부터 한 거죠. 선배가 한 명이 항상 그 핸들을 하죠. 그 이제 대학교 4학년. 저는 그때도 항상 그 대학교 4학년 선배 그 위치에 내가 앉아 있다고 한다면 이 모임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항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발상의 생각이 그때 많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직장에 뭐 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내가 이 학교 교감 선생님이라면 교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장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우리 부서를 이끌 것인가. 그러니까 사랑받았죠. 왜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제가 바로 회사에 들어가서도 우리 부서에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좀 바뀌었죠. 제가 이제 50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 눈에 비치는 40대가 넘어가는 선배들이나 부장님, 과장님, 부장님 뭐 이렇게 보면은 열정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나 다 해봤어 옛날에. 옛날 얘기 막 나 때는 말이야. 그 당시도 그런 표현을 안 썼을 뿐이지 그게 너무너무 싫더라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더 발전을 못하고. 제가 다닌 회사는 이제 뭐 대기업은 아니었으니까. 요즘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제는 열정이 사라질 나이예요. 저도 책 많이 보면 찜찜해요. 눈도 찜찜하고. 근데 이제 바뀐 거야. 20대 때는 열정은 최고여고 최대한 큰 그림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욱하는 성격이 내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지금은 나이를 먹고 하니까 이제는 반대로 열정이 소멸될 때야. 그리고 큰 그림을 보아야 되는 눈이야. 그러니까 나이를 먹었는데 큰 그림을 못 본다. 죄송한 얘기지만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인생을 잘못 산 거지. 큰 그림을 보고 추세를 보는 눈은 최고가 돼야 돼. 그리고는 잃어버리기 쉽고 많은 이 또래 중년들이 잃어버리고 살고 당연한 것으로 살고 이제 늙었어. 그렇게 안 살래라고 하는 그 열정을 나는 불사르겠다 이거지. 느끼시죠? 미션홀 팀장이 때로는 말도 좀 싸가지없게 하고,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아니 두 가지만큼은 저는 그 어떤 유튜버들 못지않게 저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뭐 스캘핑 수익률? 만주나 뭐 바른다른 친구들은 택도 없어요. 스캘핑은 제 전공이 아니에요. 전공이 아닌데도 저 정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성실함. 그 어떤 유튜버가 하루에 영상을 5, 6, 7개를 올립니까? 성실함. 그쵸? 계속 발전하잖아요. 미주노를 보면. 그걸 여러분이 알아주니까는 계속 구독자도 늘잖아요. 지금 저희가 구독자가 23,000까지 떨어졌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27,200이야. 몇 달 동안 4,000명이 늘었어요. 어떨 때는 영상 한 편에 막 100명, 200명, 500명 들어오세요. 구독자가. 첫 번째는 성실함. 저는 이걸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제 삶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그냥 아빠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은 알아서 따라오겠지.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공부란 말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해라는 얘기를 하죠. 네가 정말 평생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택해라. 응? 많은 멍청한 것들이 추세에 따라서 아빠 때도 그랬다. 서울대 전자공학과가 최고라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자공학과 나와도 뭐 삼성전자 들어가 봤자 결국은 진짜 막 그렇더라. 네가 정말 좋아하는 걸 택해라. 남들이 요즘 뭐 엔지니어가 대세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네가 정말 원하는 거, 네가 정말 좋아하는 거 못 찾겠지. 그래 아빠도 너 때 못 찾았어.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고 시행착오는
당연히 지불해야 될 수업료라고 생각했어, 아들들을. 첫째 녀석은 조금 샤이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학교 들어가서 너 서클 몇 개 했더니 7개 한대. 대박. 저 대학들을 보는 것 같아요. 쉼이 없어요. 그래서 너에게 꼭 차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뚜껑 달린 BMW를 가져가게 한 거지. 대세가 엔지니어라고 뭐 대세가 의사가 되는 거라고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한평생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걸 찾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잖아요. 주식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회의가 들죠. 그리고 갑자기 계획이 바뀌죠. 아, 나 돈 벌려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야. 나 그냥 소박 가게 살래. 핑계야, 핑계. 1등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은 앞에서 솔직해지면서 나가라는 거지. 그렇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저는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경제학과 나오고 경영학과 나오고 무슨 뭐 통계학과 나오고 파이낸셜 전공한 사람들이 주식을 잘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저처럼 문과 출신이라든지 인문학 공부한 사람들은 주식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예, 미국에 와서까지. 제가 이제 실패하고 미국에 와서 막 바닥 팍팍 길 때 나는 역시 전공이 잘못됐었어. 다음 생애에는 내가 그렇게 해서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들어가야지. 그러다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라는 책을 읽는 순간, 그 책이 대표적으로 인문학에 기초한 투자법이거든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유럽의 워런 버핏으로 통하잖아요. 저는 그 책을 읽는 순간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가. 핑계 대지 말고 교육학 전공한 걸 최대한 활용하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티칭을 쉽게 잘하잖아요. 잘하죠? 예, 쉽잖아요. 그때가 제가 뭐 얇게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 줄 알아요? 조금 깊이 들어가면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까지 안 하는 거라고. 어떻게 하냐고요? 조금 깊이 있게 수업을 A반을 3편 해보면 기억을 못해. 제 잘못이죠. 정리하겠습니다. 핑계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A반의 영초의 학생은 70세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통해서, 젊을 때는 테니스를 통해서 다져진 체력으로 가장 훌륭하게 숙제와 과제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 밑들은 다 까세요. 핑계라니까. 어디다 대고 지금. 그렇다고 뭐 영초 학생 주식을 제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고정관념에서부터 탈피하고 핑계거리 다 도끼로 잘라내고. 팀장님 그럼 뭔데요? 아까 또 하나 얘기했잖아요. 성실함 말고. 열정. 제가 왜 드론 날리는지 아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위에서 올려다보니까 전혀 다른 느낌이 오더라고요. 주식을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어야 된대 라고 하는 자기만성이, 물론 드론 날리면서도 어젯밤에도 밤에 가서 날렸거든요. 저도 힐링이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함없이 화이팅을 외치면서. 어저께 제가 우리 A반에 굉장히 소피아 학생이, 뭐 지가 만든 건 아니겠지. 소피아 학생이 톡방에, 전 이제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되게 감동적인 글을 하나 띡 해서 올려서 제가 그거 함께 나누었잖아요. 함께 같이 볼까요? 얼마나 멋진 말이야. 이거 봐봐. 2023년 딱 한 달 남았다. 남은 한 달은 이기적일 만큼 행복해지고 싶다. 원 없이 행복하게 보내다 후회 없이 마무리하고 싶다. 저는 여기서 제일 제 마음을 놨던 게 이거예요. 후회 없이 마무리하고 싶다. 제가 평소에 저의 모토잖아요.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하리라. 다 쏟아부으리라. 그래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도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는 거는, 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로또 복권. 얼마나 멋진 문구예요, 여러분. 그렇죠? 2024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20일 조금 더 남았는데, 저는 2024년도 딱 1년 남았다. 남은 1년은 이기적일 만큼 행복해지시고 원 없이 행복하게 보내시고 후회 없이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으로 이번 한 달, 내년에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글 나눠주신 소피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땡큐.